jQuery가 뭔지 쭉 한번 화면을 확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jQuery 튜토리얼. 자, jQuery는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가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라이브러리 펑션들을 썼을 때 우리가 기존의 프로그래밍 언어들을 이용할 때 좀 더 쉽게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죠. 마찬가지로 자바스크립트 프로그래밍 할 때 우리가 쉽게 프로그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jQuery는 비교적 배우기가 쉬운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고 오늘의 강의는 그렇게 분량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자, 이 챕터들에 대한 소개에 앞에서 우리가 HTML 구조, HTML 어떤 강의 시작할 때 어떤 식으로 이렇게 챕터가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CSS 튜토리얼에서도 어떤 식으로 이렇게 챕터들이 구성된 건지 그 구성에 대해서 자바스크립트도 마찬가지였지만 jQuery에 대해서도 간략히 공통되는 부분인데 소개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챕터들은 예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 없는 것도 물론 있지만 예들이 있기 때문에 그 예들을 실제 실행시켜보고 이해도를 올리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앞에서 우리가 사용해온 것처럼 온라인 에디터를 써서 코드 필요한 부분을 수정해서 변경해서 이제 이해도를 올리면 되겠어요. 자, 여기 jQuery 간단한 예가 있는데 뒤에 물론 자세히는 배우겠지만 먼저 여기 있는 내용을 한번 실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소스 쪽을 조금 이따 와서 볼 텐데 먼저 클릭하라고 했기 때문에 클릭을 한번 해보죠. 클릭하니까 이게 사라졌죠. 클릭하면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자, 그것을 이제 구현을 자바스크립트 그 다음에 jQuery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한 건데 어떤 식으로 구현한 건지 간략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스크립트 소스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바로 자바스크립트 jQuery, 이것은 한 개의 파일로 됐는데 이것을 다운로드해서 이렇게 이 실행시킬 컴퓨터에다가 HTML 문서하고 같은 폴더에 두거나 또는 같은 컴퓨터에 두거나 해서 우리가 원하는 패스네임 등을 줘서 액세스할 수도 있겠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이렇게 URL을 풀로 적어줘서 리모트에 있는 서버에서 이렇게 가져와서 이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 밑에 이제 이 부분, 자, 이 부분이 이제 스크립트에서 두 번 있었죠. 여기 있고, 이건 이제 가져오기 위한 거고, jQuery 라이브러리 파일을, 그게 이제 자바스크립트 파일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은 여기서 jQuery를 이제 이용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이 부분을 이제 배울 텐데, 이 달러 사인, 이 부분이 이제 jQuery라는 걸 나타내는 스페셜 캐릭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자바스크립트 배울 때 이제 이런 변수명 정할 때 달러 사인을 쓸 수도 있지만 이 달러 사인을 jQuery에서 이렇게 사용하기 때문에 혼동되니까 이 부분은 이제 가급적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이 있었는데 바로 이것 때문에 jQuery에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이 부분을 조금 더 설명하겠지만은 이것이 이제 도큐멘트죠. 이 도큐멘트가 이제 불려져서 로드가 돼가지고 다 로드가 끝나고 준비가 됐을 때 이게 이제 이벤트가 되겠어요. 레디 상태일 때, 그런 이벤트일 때 이 펑션을 실행시킬 수가 있겠는데 이 안에 있는 것이 바로 자바스크립트의 라이브러리 jQuery를 쓴 거예요. jQuery를 써서 원하는 엘리먼트, 적용시킬 엘리먼트를 여기서 선택을 하고 그 엘리먼트가 클릭이 됐을 때 우리가 콜백 펑션처럼 여기서 이 펑션이 실행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클릭이 됐을 때 이것이 이제 이벤트가 되겠어요. 클릭 이벤트 때 이벤트 핸들러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자, 이벤트 핸들러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이것도 마찬가지. ready가 이벤트고, ready가 됐을 때 이 펑션이 실행되고, 마찬가지. 이 클릭이 됐을 때, 그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이 펑션이 실행이 되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 this는 현재 그 선택된 이 p를 가리키는 오브젝트가 되겠고, 이것이 그래서 선택자라는 것인데, 이것을 이용해서 이걸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적용시킬 엘리먼트를 선택한 다음에 이제 그 메소드를 이용하는데, 이 메소드는 이제 그 jQuery에서 제공하는 라이브러리 펑션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것에 이제 엘리먼트를 하이드 시킨다. 숨기는 거예요. 그래서 없어진 거예요. 자, 그래서 엑서사이즈는 개인적으로 해보고, 다음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엑서사이즈도 있고, example도 있고, 퀴즈 테스트도 있고, 레퍼런스도 있으니까 jQuery 공부할 때도 앞에서 다른 튜토리얼 공부한 것처럼 이런 것들을 이용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챕터로 가면은, 자, jQuery 이제 처음 들어왔으니까 과거에 다른 튜토리얼을 배울 때처럼 인트로덕션 챕터가 소개되고 있는데, 자, 이 소개 부분을 보면은 jQuery의 목적은 우리가 자바스크립트를 우리 웹사이트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라이브러리 펑션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배우기 위해서는 먼저 HTML, CSS, 자바스크립트를 알아야 되겠고, 우리가 그래서 그런 순으로 지금까지 공부해 왔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jQuery를 배우는 거예요. jQuery는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다, 한마디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고, 자바스크립트를 쉽게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앞에서 배운 DOM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쉽게 매니플레이션 할 수 있게끔 이제 jQuery를 이용해서 그것을 할 수 있겠고, 그래서 jQuery 라이브러리가 제공하는 어떤 특성들을 보면은 HTML이라든가 HTML DOM이라든가 우리가 앞에서 배운 그걸 이제 다루는 거라든가 또 CSS도 다루는 거, 그 다음에 HTML 이벤트 메소드들도 관련돼 있고,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 이펙트도 이렇게 라이브러리에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용하면 되겠어요. 다른 유틸리티들도 있다. 자, 왜 우리가 jQuery를 사용하는가? 최근에 이제 자바스크립트가 버전업이 되면서 기능이 이제 매년 새롭게 이제 표준화가 되고 버전업이 되면서 기능이 굉장히 다양해지고 고급스러워지는데, 그러면서 이제 jQuery의 필요성은 조금 이제 갈수록 좀 떨어지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과거의 또 히스토리를 보면은 많이 활용이 되고 유용하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자, 이런 회사들이 구글이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 IBM, 넷플릭스 등이 jQuery를 쭉 이용해 오고 있다. 그리고 이제 jQuery를 썼을 때 이제 여러 브라우저들이 있죠. 그리고 버전들이 있고 그러는데, 브라우저에 따라서 약간씩 이제 이해하는 부분이 약간씩 HTML5라든가 자바스크립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구현한 부분이 약간씩 이제 차이는 있을 수 있겠는데, 그렇더라도 jQuery를 썼을 때 우리가 그런 브라우저 인디펜던트하게 브라우저에 상관없이 우리가 똑같은 결과를 이렇게 구현해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jQuery를 이제 인트로덕션을 끝내고 시작하는데, 어떻게 이제 이용을 하기 위해서, jQuery를 이용하기 위해서 우리 웹페이지에 추가시킬 건지 두 가지 방법을 소개하고 있는데, 첫 방법은 jQuery.com, 이게 이제 jQuery.com, 이 부분이 이제 jQuery 라이브러리를 여기서 다운로드 할 수 있겠습니다. 자, jQuery.com을 한번 해보죠.
자, 여기서 최신의 버전의 것을 다운로드, 버전 3.6.0 이걸 이렇게 다운로드 할 수 있겠습니다. 자, 클릭해서 다운로드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방법은, 이제 컨텐츠 디스트리뷰션 네트워크, 이제 컨텐츠 분배망,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다운로드 받지 않고, 이 jQuery를 이용할 수 있겠는데, 그 예를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다운로딩 하는 것을 보면은, jQuery.com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겠죠. 금방 본 웹페이지처럼. 자, 그렇게 했을 때, 자, 이렇게. 이제 그 부분을 이제, 하나의, 한 개의 자바스크립트가 되겠어요. 파일이 되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렇게 액세스할 수 있도록 스크립트 소스하고, 우리가 원하는 폴더, 같은 폴더면은 다른 뭐 패스네임 필요 없고, 거기에 이렇게 두고 우리가 이용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이렇게 헤더에다가 스크립트 우리가 다른 앞에서 자바스크립트 한 것처럼 이 부분을 넣어서 다른 자바스크립트 파일 가져오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방법은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다운로드 하지 않고 앞의 방법처럼 이제 두 번째 방법이 되겠는데 컨텐츠 디스트리뷰션 네트워크 또는 컨텐츠 딜리버리 네트워크 여기에서 컨텐츠 분배망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자, 여기서 이제 이걸 제공해주는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구글 URL이 있으니까 그걸 이용하면 되겠어요. 이건 이제 구글에서 제공하고 있는 jQuery 라이브러리가 되겠는데, 자, 이 부분을 이제 이런 식으로 이용하면은 앞에서처럼 다운로드, 파일을 다운로드 미리 해놓고 이용할 필요 없이 이렇게 바로 필요한 경우 그 파일에서 이렇게 다운로드를 여기에서 이제 할 수 있겠습니다. 미리 해놓는 경우는 아니고 이런 경우는 CDN Content Delivery Network 거기에서 다운로드 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우리가 jQuery를 이용할 수가 있겠어요. 자, 마찬가지로 이것도 한번 클릭을 해 보겠습니다. 클릭하니까 두 개가 다 사라졌죠. 자, 이걸 어떻게 구현한 건지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배울 jQuery 부분이 되겠어요. 자, 처음부터 다시 보면은, 자, 먼저 기본 HTML의 내용을 보면은,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이건 굉장히 간단하죠. 그 다음에 이 버튼을 클릭했을 때 이제 이 두 개가 지워지는데 어떤 식으로 지우는 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워지는데, 자, 여기서 앞에서처럼 이건 관행적으로 그렇게 jQuery를 이용할 때 이렇게 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하고 간략히 하는 방법도 배울 텐데, 자,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간단히 이야기하면은 도큐멘트, 이게 도큐멘트죠. 이 도큐멘트 파일이 로드가 돼서 레디 됐을 때, 이 완전히 로드 안 된 상태에서 그 다음 펑션을 뭐 실행하고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완전히 로드가 끝난 이후에 그 엘리먼트를 선택을 해서 우리가 이 jQuery의 이 펑션 이 부분을 이제 적용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이 안에 이 부분이 실행이 가능하고 그 안에 또 다른 펑션이 또 있는데 버튼을 클릭했을 때, 아까 우리가 클릭했죠? 클릭했을 때 이벤트, 그죠? 이 버튼. 바로 그래서 이 부분은 셀렉터가 되겠어요. 우리가 CSS 셀렉터처럼 여기서는 이제 HTML을 이렇게 선택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 적용시킬 엘리먼트를 먼저 선택을 해야 되니까. 우리가 CSS에서처럼 CSS 선택자는 우리가 CSS 어떤 디자인을 스타일을 적용시킬 엘리먼트라든가 관련되는 것들을 선택했듯이 여기서도 이 하이드를 적용시킬 엘리먼트를 선택을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버튼 이 경우에는 이제 클릭할 걸. 자, 이것을 선택을 해서 그걸 클릭했을 때, 자, 이거 버튼이죠. 클릭 이벤트죠. 그럼 이벤트가 일어났을 때, 클릭했을 때 이벤트 핸들링 펑션이 되겠어요. 그 안에 또 jQuery 또 선택자가 있고,
그 다음에 jQuery 펑션이 여기 있죠. 자, B를 선택을 했고, 자, B를 선택을 했죠. B가 근데 두 개 있죠. 그러니까 두 개가 전부 다 사라진 거예요. 자, 하이드를 적용한 거예요. 자, 이렇게. 자, 여기서 P를 선택하지 않고 이걸 한번 위에 H2 엘리먼트를 선택해 볼까요? 헤딩 H2. 자, 이걸 선택하면 그것이 사라졌죠. 이렇게 이것은 선택하는 거예요. 자, 뒤에 이 부분을 또 자세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참고 내용이 되겠는데, 그 보완하는 설명이 되겠어요. 자, 구글에서 이제 금방 본 것처럼 우리가 파일을 다운로드 해 놓은 상태에서가 아니고, 이것은 이제 여기에 URL을 줘서 파일에서 이제 먼저 스크립트 이 부분을 실행해서 이 부분을 이제 그때 가져오고, 그런데 이 부분 이제 CDN을 이용한 거죠. 그랬을 때 이 CDN이 이제 전 세계 이제 곳곳에 있을 테니까 제일 가까운 곳에서 이렇게 가져와서 하고, CDN 또 이 부분을 이용하는 또 웹사이트들이 많이 있을 테니까, 그래서 제일 가까운 곳에 또 캐시되어 있기 때문에 버퍼로 있다 이거죠. 그래서 꼭 반드시 먼 곳에 있는 경우만은 아니니까 가까운 또 프락시 서버라든가 캐시 서버들이 군데군데 있다면은, 그런 것들이 또 최근에 사용됐다면은 그걸 또 제일 가까운 곳에서 또 이렇게 빨리 로드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비교적 쉽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빠른 액세스 타임으로 이런 것들을 이용해 볼 수가 있겠어요. 자, 이 챕터에서는 jQuery 신텍스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처럼 우리가 먼저 선택을 하고, 그래서 HTML 엘리먼트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액션을 우리가 실행을 시키는 거죠. 자, 그러기 위해서 선택을 어떻게 할 건지 이 jQuery 신텍스가 그걸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 그 다음에 괄호치고 선택해야 될 것, selector, 선택자. 그 다음에 그 선택을 했으면은 거기에 우리가 이 액션을 실행시킬 수가 있겠어요. 이 부분은 이제 라이브러리 펑션으로 되어 있으니까 jQuery가 제공하는 그걸 이용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jQuery가 제공하는 그 펑션들 이름이 뭐가 있는지 이제 그걸 파악해 봐야겠죠. 여기서 딱 금방 설명한 것처럼 자세히 설명을 각각을 하고 있는데, 이 $은 이제 jQuery라는 걸, 그리고 그 뒤에 가로친 부분이 이제 실렉터 부분이 되겠어요. HTML 엘리먼트 실렉터에 여기 들어가는 부분이 그거라면 HTML 엘리먼트를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그 뒤에 jQuery action 이 부분이 이제 이름이 이미 펑션 이름이 있으니까 그걸 이제 이용하면 되겠어요. 자, 이런 식으로 현재 객체, 디스 객체의 오브젝트를 선택한다면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거기에 적용시킬 펑션 또는 메소드, hide. 자, 이 경우는 이제 P를 전부 선택을 해가지고 hide 시킨다.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우리가 앞에서 배운 것처럼 점은 이제 클래스죠. 클래스 이름이 테스트인 것은 전부 선택을 해서 그걸 숨긴다. 그 엘리먼트들은 전부 숨긴다. 그 다음 이것은 이제 id죠. id를 우리가 이걸 앞에서부터 해시태그라든가 또 이런 스페셜 캐릭터를 이용해서 표현을 했는데, 자, id명이 테스트인 것을 그 엘리먼트를 선택해서 hide 한다. 자, 그래서 이 실렉터는 우리가 CSS 실렉터에서 배운 것처럼 그 신텍스가 유사하니까, 자, 이 부분을 앞에서 우리 이미 배웠기 때문에 그걸 상기하면서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앞에서 우리가 이제 이 내용을 자세히 모르고 사용을 했었는데, 이 부분은 이제 도큐멘트를 선택을 하는 거죠. 자, 그것이 ready라고 된 이 부분은 이제 이벤트가 되겠어요. 이벤트가 생긴 경우. 자, 그래서 도큐멘트가 ready인 경우 쉽게 이야기하면, 그러면 그 뒤에 이 부분을 실행시킬 수가 있겠어요. 이것은 이제 도큐멘트가 확실하게 로드가 끝나고 준비가 된 상태에서 그 다음 펑션을 시키는 게 의미가 있기 때문에, 자, 순서적으로 그래서 그것을 확실히 끝내놓고 하는 거예요. 항시. 자, 그래서 그것에 대한 설명이 되겠어요. 자, 이 부분을 줄여가지고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어요. 달러 뒤에 있는, 자, 가로치고 도큐멘트 그 .ready 이벤트명이죠. 거기를 전부 도큐멘트가 ready 했다. 그 이벤트가 발생했다. 그 부분을 생략하고 달러하고 그 다음 가로치고 펑션하고 가로 닫고 세미콜론 이렇게 해도 되겠어요. 자, jQuery 이 실렉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CSS 실렉터를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어요. 자, jQuery 실렉터를 이용해서 우리가 적용할 자바스크립트 jQuery 라이브러리를 펑션을 적용시킬 그 엘리먼트, HTML 엘리먼트를 선택하는 거예요. 이제 그것은 이제 이름이라든가 아이디라든가 클래스명이라든가 뭐 타입 또는 애트리뷰트, 그 다음에 애트리뷰트의 밸류 값, 이것 가지고도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겠어요. 자, 그리고 앞에 신텍스에서 봤던 것처럼 이렇게 달러하고 가로를 치면은 그 안에 이제 실렉트할 것을 넣어주면은 실렉터 안에 넣어주면은 그 부분이 이제 신텍스가 되겠어요. 자, 여기서 P 엘리먼트를 선택하고 싶다. 앞에서 배운 것처럼 P하고 이렇게 더블 다운표로 이렇게 묶어주면 되겠어요. 자, 앞에서 배운 것처럼 이렇게 버튼 클릭을 했을 때 그때 이벤트죠. 그때 이제 P를 하이드한다. 실제 소스를 보면은 자, 이런 식으로. 자, 여기서 이렇게 하이드 시킬 수가 있겠죠. 자, 이 부분을 싱글 코트로 이렇게 묶어도 되겠습니다. 자, 불필요한 부분 좀 닫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앞에서 또 사용했던 것처럼 이렇게 해시 캐릭터를 써서 id가 뒤에 id명이 있죠. 그런 경우에 이런 식으로. 자, 이 부분을 클릭했을 때 두 번째 이 부분 id 있는 부분, 이 부분을 우리가 하이드 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클래스는 우리가 점으로 앞에서 우리가 사용했던 것처럼 그 다음에 클래스명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 클래스명을 가진 엘리먼트들을 이제 선택을 하는 거죠. 자, 실제 사례를 보면은 자, 이렇게. 자, 여기서는 이제 아까 얘가 있었는데 또 중복적으로 나왔는데 점 테스트, 클래스명이 테스트인 거. 여기서는 이제 조금 앞에서 얘와는 틀리게 h2를 포함했죠.
여기도 클래스 테스트, 여기도 클래스 테스트. 그래서 그 두 개가 사라지는 거죠. 자, 더 추가적인 예를 보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이것을 이용했을 때 우리가 이 별표는 이제 모든 엘리먼트를 선택한다, 그런 의미죠. 자, 여기서 모든 엘리먼트들, 자 여기 있죠, 전부 다 이런 것들을 하이드 시키는 예가 되겠어요. 전부 다 사라졌죠. 모든 엘리먼트들을 선택을 해서, 자, 이 부분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부분은 생략을 이렇게 줄여서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되겠어요. 똑같이 동작하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HTML 엘리먼트는 우리가 this로 우리가 앞에서 표현을 하는 것처럼 여기서도 마찬가지. 이것을 포함하고 있는 그 객체 this, 여기서는 이 this가, 다시 보면은 여기서는 이 this가 이 버튼 객체를 의미하죠. 그래서 그것을 숨긴다. 자, 클릭하면은 그 자신이 사라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이거 뭐 클래스명인데 그 앞에 엘리먼트명에 해당되는 그 이름을 가진 클래스, 인트로라는 클래스명을 가진 P가 되겠어요. P 엘리먼트. 그런 얘기 하나죠. 이 부분이 이제 이렇게 사라지겠어요. 자, 이렇게 선택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선택할 건지 여러분들이 CSS에서 배운 것처럼 그걸 상기하면서 이해하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이제 이것은 첫 번째 P 엘리먼트. P가 여러 개 있을 경우 첫 번째 것만 이렇게 하이드 시키고 싶다. 또 이렇게 첫 번째 li 엘리먼트, 자, 여기서 이렇게 있을 때 자, 이렇게 위에 것만 이렇게 지우고 싶다, 그런 것도 가능하고. 자, 그 다음에 first child, 이 부분도 실행을 시켜보죠. 자, 이렇게 그러면은 전부 다 차일드들은, 첫 번째 차일드들은 다 지워지는 걸 볼 수가 있겠어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href 애트리뷰트를 이용해서 선택을 또 할 수도 있겠어요. 자, href 여기 있죠. href 이 p 두 개 그것을 이제 하이드 시킨다. 그렇게 해서 선택을 해서 하이드 시킨다. 두 개가 사라진 걸 볼 수가 있겠어요. 자, 이런 식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또 타겟이 블랭크인 그런 엘리먼트. 타겟이 블랭크인 것은 이거 하나죠. P. HTML 튜토리얼. 그래서 HTML 튜토리얼만 이렇게 선택적으로 지울 수 있는 걸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건 뭐 아닌 건 이렇게 느낌표를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다른 것들도 보는데 여기서는 이제, 자, 여기서는 테이블 로우 2번인 로우만 선택적으로 우리가 어떤 액션을 취할 수가 있겠는데, 여기에서 보면은 CSS를 적용시킬 수 있는 메소드가 있으니까 이걸 이용해서 백그라운드 컬러는 옐로우로, 백그라운드 컬러는 이제 이것이 2번인 것은 전부 다 이렇게 백그라운드 컬러가 옐로우가 되도록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찬가지 오드도 이제 0, 1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자, 1, 오드 번호들은 이제 홀수인 것들만 이렇게 우리가
백그라운드 컬러에 이런 스타일을 적용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바스크립트에서처럼 우리가 스크립트 소스하고 이렇게 자바스크립트 파일명을 주면은 그 펑션을 별도의 파일로 이렇게 두고 우리가 실행을 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른 엑서사이즈들은 이제 개인적으로 해보고. 자, 이번 챕터에서는 이제 이벤트하고 연관된 이벤트 메소드들이 되겠는데, 이벤트를 우리가 앞에서 간단한 예는 봤지만 HTML 엘리먼트에 우리가 그 사용자가 어떤 액션을 취했을 때 그때 이벤트가 일어나겠죠. 그랬을 때 그 이벤트가 일어나는 순간 그 이벤트 핸들링하는 펑션을 우리가 실행시킬 수가 있겠는데, 그것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앞에서 이제 클릭했을 때 이벤트를 생각하면 되겠어요. 다른 이벤트들도 많이 있죠. 우리가 앞에서 배운 것처럼 마우스를 어떤 엘리먼트 위에 움직이는 거라든가, 또 호버하는 거라든가, 또는 어떤 레디오 버튼을 클릭하는 거라든가, 또 다른 엘리먼트, 아까 앞에서 본 것처럼 버튼을 클릭하는 거라든가, 그런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이제 그 이벤트를 처리하는 이벤트 핸들링 프로그램을 자바스크립트로 이렇게 구현할 수 있겠는데, 여기는 jQuery 라이브러리 펑션들을 이용해서 구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벤트들을 보면은 우리가 앞에서 배우긴 했지만 다시 한번 여기서 정리해서 보면은 마우스하고 연관된 이벤트를 보면은 클릭하는 거, 또 더블 클릭하는 거, 2번 누르는 거 연속해서, 또 마우스가 어떤 엘리먼트 안으로 들어왔을 때, 또 마우스가 벗어났을 때, 그 다음에 키보드에 키 버튼이 있죠. 그걸 눌렀을 때, 섬세하게 또 그걸 눌렀을 때 뿐만 아니라 키를 다운했을 때 또는 업 했을 때 그렇게 섬세하게 우리가 그 이벤트를 체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이벤트 핸들링 펑션을 적용시킬 수가 있겠어요. 그 프로그램을. 그 다음에 폼과 연관되는 거. 폼은 우리가 이제 어떤 양식의 내용을 입력란에 작성해서 서브밋 하는데, 서브밋이 이제 클릭됐을 때, 그때 이제 서브밋 했을 때 그런 게 이벤트가 되겠고, 또 어떤 변화가 있을 때 인풋 칼럼에 거기에 이제 어떤 내용이 바뀌거나 했을 때, 체인지 됐을 때, 또 그 입력할 수 있는 곳에 우리 마우스를 뒀을 때 그걸 포커스 한다고 그러죠. 그 다음에 그 입력할 수 있는 엔트리를 벗어났을 때 그걸 블러라고 그러죠. 그런 이벤트를 전부 체크할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도큐멘트하고 연관돼서는 그 도큐멘트 문서죠. 우리 문서, HTML 문서 파일이 다 로드가 끝났을 때, 또는 우리가 이 사이즈를 변경했을 때, 그 다음에 스크롤 할 때, 또 우리가 이 도큐멘트 문서를 이제 닫고 벗어나려고 할 때, 언로드 할 때, 그런 이벤트를 각각 체크를 할 수 있겠고, 언로드 한다면 이제 다음에 또 오세요 하고 뭐 그런 빠이빠이 하는 그런 인사도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 이벤트 메소드는, 자, 먼저 이제 이렇게 이게 이제 이벤트가 되겠어요. 자, 그리고 그 안에 이렇게 이제 펑션을 넣어두면은 그 부분이 이제 이 클릭 이벤트가 일어났을 때 이벤트 핸들링 프로그램이 되겠어요. 또 길게 작성해도 되겠는데, 이제 펑션으로 이렇게 이 안에 펑션으로 작성해도 되겠고, 펑션 이름으로 또 이렇게 넣어서 다 외부에 둬서 또 인보킹해서 실행시킬 수도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앞에서 반복적으로 배웠던, 우리가 맨 처음에 이제 도큐멘트가 불려져 왔을 때 그 레디, 여기서는 이제 이 괄호까지 해서 메소드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레디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그 전체 이 부분이 이제 레디 메소드가 되겠는데, 이 부분을 앞에서 본 것처럼 우리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이 안에 두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클릭.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전체 가로까지 쳐서 그 부분을 클릭 메소드. 이 부분은 이제 클릭 메소드로 그 안에 이제 클릭이 발생했을 때 이벤트 핸들링 펑션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이제 클릭했을 때 그 안에 들어가는 펑션이 되겠어요. 자, 이 부분이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자, 하이드 시키는 거죠. 자, 더블 클릭 이벤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더블 클릭하면 안 되죠. 얘는 더블 클릭이기 때문에. 그래서 두 번 연속적으로 누르는 경우 이렇게 사라지는 걸 볼 수가 있겠어요. 자, 여기서 이제 메소드 이름이 이 가로까지 치면 이제 메소드로 보면 되겠죠. 이 이벤트는 더블 클릭 이벤트인데, 더블 클릭 가로까지 해서 이 메소드가 실행이 된다. 자, 마우스 엔터. 자, 마우스 엔터는 마우스 엔터 이벤트, 이게 일어났을 때 실행시킬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마우스가 이 안에 들어왔을 때, 자, 얼러트 문이 떴죠? You entered beyond. 자, 벗어난 것은 여기까지는 이제 없고, 마우스 엔터가 일어났을 때, 얼러트 문, 이거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마우스를 이제 벗어났을 때, 유사하게, 들어와서 아직 얼러트 문이 안 떴죠? 벗어날 때, 우리가 이런 것을 섬세하게 체크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실행을 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우스 다운. 마우스를 눌렀을 때, 자, 여기다 마우스를 눌렀을 때, 이렇게, 이벤트 핸들링 펑션이 실행되는 걸 볼 수가 있겠어요. 마우스가, 이제, 눌렀다가 손을 놨을 때, 이렇게. 그 다음 호버. 호버는 이제 우리가 앞에서 배운 것처럼 두 가지가 한꺼번에 들어있는 경우가 되겠는데, 마우스 엔터, 그 다음에 벗어나는 것 전부. 자, 호버가 되겠어요. 자, 마우스 엔터. 자, 벗어나는 것도 마찬가지. 그래서, 마우스 엔터하고 마우스 리브가 두 개가 이렇게 관련되어 있다. 호버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포커스. 이 가로까지 쳐서 포커스 메소드가 되겠는데, 이건 포커스 이벤트죠. 포커스 메소드. 자, 이것은 이제 이벤트 핸들러가 이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포커스 메소드를 이용해서 이벤트 핸들러를 그 가로 속에 넣어주는 거예요. 자, 포커스라는 것은 이 안에 이렇게 들어와서 아직 마우스를 클릭을 하지 않은 경우는 아직 포커스가 된 게 아니에요. 자, 이걸 클릭했을 때, 그래서 커서가 여기서 깜빡거리는, 이게 바로 포커스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메일. 이렇게. 자, 이 부분은 이제 디스를 쓰고 있죠. 디스. 그리고 또 이제 CSS를 쓰고 있습니다. 이 메소드는, 이제, 백그라운드 컬러라는 속성의 속성 값을 이렇게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CSS의 속성과 속성 값을 줄 수 있는 메소드가 되겠어요. 이것은 인풋이죠. 이 부분. 자, 블러가 됐을 때. 블러는 이제 이게 포커스고 벗어나는 게, 그래서 이 부분을 벗어나는 게 블러가 되겠어요. 자, 이 부분을 잘 기억하기 바랍니다. 포커스하고 블러. 그 다음에 CSS 메소드, 스타일, 속성과 속성값. 자, 블러에 대한 설명이 되겠어요. 자, 여기서 벗어났을 때. 블러 펑션이 되겠어요. 이 부분이 블러 메소드를 이용한 이벤트 핸들링 펑션이 되겠어요. 이런 다양한 다이나믹한 것을 자바스크립트도 구현할 수 있지만, 이렇게 자바스크립트의 라이브러리인 jQuery를 이용해서 이렇게 쉽게 구현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굉장히 유용한 메소드가 되겠는데, on이라는 메소드가 있는데, 이것은 한 개 또는 그 이상의 이벤트 핸들러를 이렇게 특별히 이제 선택된 그 엘리먼트에 적용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되겠어요. 자, 여기서 실제 사례를 보면은 클릭미 이걸 한번 클릭해 보죠. 다 클릭했어요. 자, 처음부터 다시 보면은 자, 이 부분 우리가 앞에서 봤던 뭐 기본적인 것은 뭐 똑같고, 자, 여기에서 이 부분 우리가 생략할 수 있죠. 자, 이 부분을 보면은 자, P를 선택했죠. P가 여기 여러 개 있으니까 선택했죠. 거기에 on을 가지고 이런 이벤트, 클릭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이벤트 핸들러를 이렇게 붙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클릭했을 때, 이렇게 클릭했을 때, 그래서 on이라는 메소드가 유용하죠. 여기 이제 이벤트 이름만 적어주면 되는 거예요. 자, 이벤트 이름을 거기다 이제 적어주면 되니까, 그 부분을. 자, 더블 클릭할 때. 그냥 클릭하면 안 되죠. 더블 클릭했을 때. 자, 우리가 이벤트 명칭을 여기다가,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벤트 핸들링 펑션이라든가 그런 걸 여기 넣어주면은, 우리가 이걸 이런 이벤트에 대한 액션을 취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더 많은, 자, 이벤트들이 이제 여러 개의 이벤트를 또, 이제 핸들링 할 수 있는 이벤트 핸들러들을 이렇게 쭉 넣어줄 수가 있겠어요. 여기서는 이제 이벤트를 쭉 한번 보죠. 마우스 엔터가 됐을 때, 이런 색깔이 어떻게 바뀌었죠? 마우스 엔터. 라이트 그레이로 됐죠, 여기. 자, 벗어났을 때 또 바뀌어버렸죠? 벗어난 이벤트가 또 여기, 백그라운드 컬러가 라이트 블루로 됐죠? 또 클릭했을 때, 또 색깔이 또 바뀌었죠? 여기 있으니까 왜? 또 벗어났을 때 돌아왔죠? 그래서, 하나의 엘리먼트에 이렇게 on을 이용해서 여러 개의 이벤트 핸들러, 이것을 이렇게 구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는 마우스 엔터 이벤트, 마우스 리브 이벤트, 클릭 이벤트, 그것에 해당되는 마우스 엔터 이벤트 핸들링 펑션, 마우스 리브 이벤트 핸들링 펑션, 클릭 이벤트 핸들링 펑션, 이걸 이렇게 붙여가지고 다양한 효과를 우리가 보여줄 수가 있겠어요.